이펙티브 고라는 거를 총 4회에 걸쳐서 한 달에 걸쳐서 짧게 소개하려고 해요. 왜냐면 한 방에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네. 저 유튜브 채널 다들 구독하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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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이거 발표했는데 이거 보셨어요? 이거 지난 네. 3월 16일에 이모콘에서 발표했는데 네, 이거 안 보셨으면 보세요. 구독자가 800명 넘었어요. 드디어. 오, 네. 빨리 주변에 전도해서 전도하고 있어요. 네, 네, 열심히 전도해주세요. 네, 이거 내리지 않았어. 구독. 구독. 네. 그 이야기 그냥 할게요. 고 같은 경우에 고 굉장히 보수적인 언어죠. 뭐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쓰셔서 아시겠지만 문법이 너무 낡았고 하다 보면 기분도 나쁘고 당장이 요새 언어답지 않게 세로로 엄청 길어져요. 함수가 이렇게 긴, 예, 뭐 하여튼 그 말도 안 돼요. 함수 하나가 한 5줄 아니면 한 10줄만 넘어가면 이건 뭐 요새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한 줄이면 제일 좋고 2줄, 3줄 뭐 그런데 요새는 이건 뭐 말도 안 돼요. 거의 그거는 죄악인 코드를 막 만들게 하는 그런 걸 강요하고 있는 이상한 언어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요새 언어 중에서 이렇게 쓰는 게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에러를 리턴하는 것 자체도 엽기적이고 아직도 nil이라는 걸 쓴다는 것도 엽기적이고 이것 때문에 괜히 막 코드 막 길어져요. 이게 되게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고는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이거를 딱 고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요새 나온 최신 언어를 쓴다 이런 생각을 다 버리고 그냥 C 언어인데 되게 단점을 많이 보완해놨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 C보다 좋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로우레벨의 언어를 하는데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하자. C 생각하면은 진짜 그치 이게 그래도 낫지 막 그런 기분으로. 그래서 이게 당장에 C 언어 쓰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러닝 커브도 굉장히 낮고 C 언어보다 생산성이 높아지고 버그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되죠. 특히 러닝 커브가 낮은 게 굉장히 강력해요. 뭐 다른 언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게 고랑 러스트 많이 언급됐었거든요. 러스트는 굉장히 좋아요. 써보면은 야 이거는 뭐 스칼라랑 되게 비슷하다. 루비나 스칼라 써본 사람들은 되게 금방 쓸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루비나 스칼라 같은 어떤 그런 건 아니면 펑셔널 프로그래밍 이런 데 안 익숙하면 러스트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막 그럴 수 있는 소지가 크죠.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고는. 그래서 고가 맨 처음에 딱 발표됐을 때 되게 사람들이 실망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건 뭐 80년대 언어랑 막 비교하면서 야 뭐가 다른데? 막 그런 것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이제 이걸 막 설명을 해요. 우리의 나름대로 철학이 있다 해서 고 블로그에 막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해하니까 이제 C랑 C++ 쓰던 사람들이 조금씩 넘어오고 있죠. 네, 막 다른 걸 쓰던 사람들이 넘어가는 일은 없고 사실. 근데 어쨌든 주요한 어떤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다 C++로 시작했다가 최근에 고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원래 그 레퍼런스, 그러니까 임플리먼테이션이 있는데 참조 구현이 있죠. 원래 비트코인 내가 이런 식으로 논문 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 너네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거 내놓은 게 그 C++로 된 게 있죠. 근데 실제로 고성능으로 노드 돌리는 사람들은 BTCD라고 고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거 많이 써요 실제로는. 이거는 이제 기능들이 몇 개가 빠져 있긴 한데 뭐 그건 왜냐면 원래 그 사토시가 만든 거에는 모든 기능이 다 있거든요. 근데 나는 채굴자인데 그런 거 필요 없는데 라든가 뭐 그 노드만 돌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거 많이 쓰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맨 처음에 C++로 만들었다가 지금 대놓고 이제 고로 만든 구현체가 정확했죠. 다들 뭐 여러 가지 언어로 구현이 돼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고로 해요. 그냥 기본이. 그래서 고의 어떤 그런 철학들을 담아서 고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렇게 딱 있고 글이 이펙티브 C가 아니라 이펙티브 고라는 게 있고 이걸 이제 조금씩 차례대로 순서대로 설명을 하면서 좀 제 의견을 약간 더 할 거예요. 다 하진 않을 거고 총 4회로요. 첫 번째로 일단 코드 스타일, 이거 제일 많이 얘기되는 거죠. 코드 스타일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간단한 if문이 있어요. 그쵸? 근데 다 이렇게 쓰진 않아요. 옛날에 보면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었죠. 좋죠. 이거 참 좋아요. 이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좋아해요. 근데 사실 이거 뭐 중괄호 필요해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 이제 들여쓰기 밑에다 해서 뭐 D는 어쩌고 하면은 그런 버그들 엄청 많이 생겨요. 진짜 엄청 많아요. 보안 버그 특히 크고요. 그리고 여기를 왜 if를 뜨냐? 맨날 너네 함수 안 써봤냐? 뭐 이렇게 하고 함수도 쓸 때 무슨 런하고 안에 한 칸 띄고 A, 뭐 빅하고 한 칸 띄고 막 그런 사람들 있어요. 어떤 게 제일 좋나요? 이 중에? 네이버. 그래요.
다들 첫 번째로 좋아하시는군요. 오른쪽 아래.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이게. 거기다가 뭐 이 정도에서 끝나면 좀 다행인데 뭐 이거 있죠. 뭐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네, 뭐 이런 모양들인데 아니 저 이렇게 붙이면 안 되나 이게 다. 왜 귀찮게 왜 다 일일이 막 다 띄어 다 붙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아니 너네 뭐 이상한 데다 띄는데 그런 데 띄는 게 아니라 여기다 막 이런 그렇잖아. 이런 걸로 막 싸울 수 있어요. 이건 답이 없어요 진짜. 싸우는데 이건 종교 같은 거라서 그냥 싸울 뿐이에요. 뭐가 정답이다 뭐 그런 게 사실은 거의 없어요. 물론 선호하는 모양들은 있긴 하죠. 그래서 이 코드 리뷰하거나 그럴 때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게. 왜냐면은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자기 습관이 있으니까 안 고쳐요. 내가 선호하는 걸 막 써요. 그러면 이제 아 이거 뭐지 딱 코드를 받은 다음에 남의 걸 막 고쳐요. 그 다음에 다 맞으면은 그때서야 뭘 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고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얘기해요. 그냥 포맷을 강제로 맞춰버리는 거죠. 도구가 있어요. 이거 쓰면 끝이에요. 이거 쓰면 끝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새 언어들은 이런 코드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런데 중보가 공백 안 넣어요. 요새 코드들은. 왜냐면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여기다 막 킹왕짱이다 뭐 그런 걸 넣었다. 그럼 킹왕짱 길잖아요 변수명이. 얘네들 뒤로 밀리죠. 그럼 고에서 이제 아 뭐가 바뀌었나 보자 하면은 세 줄이 다 바뀌어요. 한 줄 추가했을 뿐인데 나는. 그런 거 요새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근데 뭐 어쨌든 요새 언어는 굉장히 지양하는 연락 구린 이런 거를 쓰는데 뭐 황당하죠. 근데 이게 그나마 그래 네임 밸류 킹왕짱은 3개밖에 안 되잖아요. 오케이 괜찮아 뭐 그 정도 그럴 수 있어 했는데 스트럭처에 10개쯤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를 추가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를 바꿨어요. 이름을 살짝 밸류인데 여기 오타가 있었어요. 글씨 빼먹었어요 실수로. 그래서 U를 빼먹었어요. 근데 U를 딱 넣었어요. 포매팅을 했더니 공백이 하나씩 밀리면서 10줄이 다 바뀌어요. 뭐가 바뀌었는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10줄이 바뀌었는데 아이씨 뭐가 바뀐 거지? 그렇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흔히 많이 쓰는 게 여기 빈줄을 많이 넣어요.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줘요. 10줄이나 되는 게 있으면은 10개가 다 같은 의미일 리는 없어요. 뭔가 비슷하게 묶을 수가 있어요. 한 2-3개씩 묶을 수가 있거든요. 묶은 애들을 하나의 단위로 만들고 그 중간에다가 빈줄을 넣어요. 그럼 둘을 각각 다른 그룹으로 만들죠. 간단한 예 보면요. 오 마이갓 이렇게 붙이면요. 오 뒤에 이렇게 있고 마이갓이 있어요. 근데 오랑 마이갓을 나는 나눌 거예요. 오는 오 비슷한 애들끼리만 모일 거고요. 마이갓은 마이갓 비슷한 애들끼리 뭐 3개 그렇게 나눴다고 쳐봐요. 그쵸? 3개 중에서 하나 바뀌는 거는 우리가 눈치채기 쉽죠. 6개 중에 바뀌는 것보다. 그럼 여러 일을 피하려면 이렇게 띄워주면 돼요. 빈줄. 그럼 빈줄 단위로 묶인 애들끼리만 맞춰줘요. 네.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아까는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없죠. 여기까지는 뭐 그래요. 괜찮아요. 임포트 할 때는 더 강력해요. ABC 순으로 맞춰줘요. 패키지 이름을. 그래서 이 내부 패키지랑 웹 패키지를 막 같이 쓰죠? 그럼 마구 섞여요. 아주 굉장한 게요. 이런 거. 이거 내부에 원래 내장된 애들이고 외부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외부에서 가져오면 대부분 깃허브예요. 그럼 요거만 이제 중간에 G로 시작하니까 중간에 다 차지하거든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피하기 위해서 빈줄을 넣어요. 제가 외부 패키지도 쓰는데 얘네들도 뭐 내가 누가 만드느냐 아이디에 따라서 또 정렬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정한 단위로 띄워주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주석을 달아요. 뭐 다들 알겠지만 요새는 주석 없는 코드가 제일 좋아요. 뭐 주석을 달아야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코드가 쓰레기란 얘기죠, 사실은. 근데 주석을 그럼 어디에다 써먹어야 되냐? 주석 뭐 안 다는 게 제일 좋다는데 어디다 쓰냐? 그 자바독이 나온 이후로 되게 명확해졌어요. 원래는 코드를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를 딱 연 다음에 매뉴얼을 써요. 코드랑 매뉴얼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코드를 살짝 고쳤어요. 워드를 또 열어서 고쳐야 되나? 죽을 것 같다. 그럴 때 그냥 특별한 함수가 있어요. 함수에다 파라미터 하나 넣었어요. 그럼 그 위에 바로 위에다가 주석에다가 파라미터 하나만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비교적 쉽죠. 그 자리에서 바로 설명서를 쓰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는 설명서라는 거예요. 내부 구현을 쓰지 않아요. 설명서예요. 핸들의 사용법은 오른쪽으로 꺾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핸들을 돌리시면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축이 회전하면서 밑에 바퀴가 있는데 사실 그게 일자로 붙어 있거든요. 걔네들을 통째로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같은 거를 쓰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주석을 달고 있으면 굉장히 이건 큰일 난 거예요.
해가 될 뿐이에요. 사용자가 어떻게 쓰면 좋은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거짓말을 안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써놨는데 아 이거 이상하다, 왼쪽으로 가게 해놓을까? 라고 바꿨어요.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왼쪽으로 가게 코드를 고쳤어요. 근데 매뉴얼은 그대로 놨어요. 매뉴얼이 그러면 사용자를 돕는 게 아니라 사용자를 방해하는 거죠. 네,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되고요. 예, 어쨌든 자바독이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고도 마찬가지로 주석을 이용해서 문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외부에서 사용하는 요소에만 뭐 변수나 이런 거에 딸 필요 없어요.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그 인터페이스와 뭐 스트럭처와 열거형과 뭐 함수와 뭐 메서드 그런 애들 위에만 이걸 딱 달아주면 문서를 한 방에 쫙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는 구현이랑 주석이 불일치하면은 정말 쓸모없어요. 거기다가 어떤 도구들은 그런 거예요. 함수를 딱 만들면 위에다 갑자기 주석을 딱 붙여줘요. 근데 내가 파라미터를 맨 처음에 ABC만 딱 썼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ABC가 아니에요. 아 이상해. BC가 맞아요. A를 지웠어요. 주석은 안 고쳐주거든요. 주석엔 ABC가 그대로 박혀있어요. 진짜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바 프로젝트에서 특히 완성되는 거 많이 쓰는데 빈 주석 써요. 그냥 맨 처음에 있는데 ABC가 있길래 ABC라고 하면 되는데 설명 없고 그냥 ABC가 그냥 있어 주석에. 아 자바독 쓰는 게 좋다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주석부터 쓰려고 해서 생기는 문제죠. 주석은 나중에 써야 돼요. 왜? 매뉴얼이니까. 매뉴얼은 충분히 검증된 다음에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 달아주는 거는 안정화된 인터페이스에다 써야 되죠. 외부에서 쓰는 건 굉장히 안정화된 상태거든요. 퍼블릭 인터페이스는 한 번 나면 고친 게 무진장 힘들어요. 남들 다 쓰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만든 코드를 남들이 다 쓰는 건데 이거 내가 마음대로 고치면은 뻥뻥뻥뻥 다 터지겠죠. 자주 안 고쳐야 돼요. 자주 안 바뀌는 게 제일 좋아요. 자주 안 바뀌게 하려면은 외부에다가는 최소한의 것만 보이게 하고 그걸 안정화를 시키고 그럼 그 외의 것들은 다 안에다가 숨겨놔요. 일반적으로 캡슐화 뭐 그런 거 되잖아요. 캡슐화는 여러 개 막 다 응식성이 있는 애들끼리 모으는 거죠. 다 모은 그다음에 외부 인터페이스를 최소화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퍼블릭 인터페이스가 괜찮은지 알 수 있냐? 내가 직접 써보는 거죠. 개발 먹기라고 하는데요. 내가 일단 써보고 괜찮은지 아닌지 아는 거죠. 윈도우즈 개발자들은요, 자기가 어젯밤에 빌드한 윈도우즈로 컴퓨터를 써요. 그래서 프로그램 주고 이거 뭐야 누가 했어 나다. 딱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계속 써봐요. 써보면서 괜찮은 모양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만든 코드 짜는데 내가 쓰는데 너무 힘들어. 이거 뭐야 왜 이래. 이거 누가 만들었어 나지. 그러면서 고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충분히 좋은 모양이 될 때까지 막 고쳐요. 그리고 충분히 잘 고쳤어요. 그러면 내가 써보면서 오해할 만한 사항들 있죠. 주의해야 될 사항들 어떻게 된다 다 알죠. 그럼 그대로 쓰면 돼요. 그게 사용 설명서죠. 그걸 주석으로 달면 돼요. 주석부터 달면 안 되고 사용 설명서를 다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써보기 전에 모르니까 충분히 써보고 나서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써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써봐야 되겠어요? 제일 좋은 게 단위 테스트 코드를 짜는 거예요. 단위 테스트 코드를 짜면은 이거를 쓰는 가장 첫 번째 사용자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거를 일찍 쓰면 쓸수록 좋거든요. 더 좋은 거는요, 구현하지 말고요, 먼저 테스트 코드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럼 구현에 얽매이지 말고 가장 좋은 사용법으로 쓰는 거예요. 구현을 먼저 하면요, 구현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써야 되라는 거에 얽매이거든요. 그게 아니라요, 구현해놓지 말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쓰면은 정말 편해. 그럼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부를 만들어야지가 돼요. 방향이 갈 때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 괜찮아 막 그렇게 해요. 그럼 결과, 예를 들어서 add라는 걸 만들어요. add 뒤에다가 1, 2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결과를 3으로 나오겠죠. 괜찮네. 그러면은 add 1, 2 했던 게 3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하는 코드를 잘 짰으면 그 다음에 add를 구현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면은 여기 플레이리스트 있으니까 와서 쭉 보시면 되고요. 특히 뭐 더 좋은 거는 마지막에 있는 이게 있거든요. 이거 되게 짧아요. 실제로 코딩하는 거니까 그냥 코딩을 그 자리에 하거든요. 스칼라로 하긴하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거는 여기 있는 거, 이건 우한형제들에서 발표했던 건데 이게 조금 더 물론 스프링 가지고서 하는 거긴 하지만 조금 더 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왜 하는지 뭐 그런 부분 좀 다루고 있죠. 그래서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냥 단위 테스트로 개밥 잘 먹고 인터페이스 안정화되면 매뉴얼을 쓰는 거죠. 매뉴얼에 예제 코드 많이 넣으면 좋겠죠? 예제 코드는 우리 테스트 코드에 있잖아요. 그거 긁어다 붙이면 돼요. 끝. 간단하죠? 이렇게 주석을 작성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장명, 이름 짓는 거예요. 이름 어떻게 짓냐? 패키지 먼저. 패키지는 우리 보면 알겠지만 디렉터리 단위로 막 잡히죠?
그렇죠? 그리고 디렉터 이름을 그대로 네임스페이스로 쓰죠. 예를 들어서 바이츠란 패키지를 부르면은 바이츠란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버퍼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뭐 여기 뒤에는 뭐 우리가 공개해 놓은 거 뭐 구조체, 뭐 열거형, 상수, 뭐 함수, 뭐 이것저것 들어가겠죠? 이렇게 써요. 중요한 거는 이름에서 네임스페이스를 우리가 그대로 노출해서 쓰기 때문에 중복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퍼 IO에 버퍼 리더가 딱 있어요. 그리고 뭔가 같은 얘기 반복하잖아요.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라고 하죠. 당연히 버퍼에서 있겠죠. 버퍼 IO인데 여기서 다른 걸 읽으면 그게 더 엽기적인 코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름은 사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죠. 이름을 딱 봤는데 이해가 저해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 뭐예요 이거? 뭘까요 이거?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거 이게 뭔지 모르겠다. 난 충분히 길게 써줘야겠다. 그래서 리더인데 파일 이름을 가지고 사실 왜냐면 우리는 그 데이터 파일을 열 거거든. 너무 장황하죠. 뭐예요 그냥 리더면 되죠.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적절한 이름 이거면 충분하죠. 너무 짧거나 너무 길지 않게 적절하게 딱 균형. 뭐 하지 마세요 쓰세요. 네. 근데 저게 참 어려운데. 예를 들어 네, make 디렉토리 if exist를 하냐, make 디렉토리 하냐. 그런 거를 이제 적절하게 그냥 판단하면 돼. 우리의 상식과 테스트 코드를 믿으면 되죠. 네, 테스트 코드를 잘 짜놨으면은 뭐 쓰면서 이거 무슨 바보시야 막 그런 걸 알 수 있을 거니까요. 특히 테스트는 시나리오가 있으니까요. 있냐 없냐? 뭐 그게 중요한가? 나는 그냥 이 다음에 이게 존재한다는 거 증명하기만 돼. 뭐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고 언어를 다른 언어 쓰다가 이제 고 쓰면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주의해야 될 때 게터 쓸 때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언어에서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유저에서 겠네 뭐 이렇게 해요. 이거 되게 많이 쓰죠. 자바는 특히 많이 써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써요. 그냥 적절로 get 넣는 거를 왜 적도 그거 왜 쓰냐? 낭비다. 그냥 네임이잖아 네임. 이렇게 쓰는 거죠. 대신에 set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하고서 set은 이렇게 써요. 게터는 그렇게 잡고 세터는 이렇게 하는데요. 특히 요새 도메인 주도 그 설계를 할 때는 세터도 잘 안 써요. 그냥 내부에다가 어떤 거를 해라라고 하면은 바뀌게 하죠.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인터페이스는 고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독특한 게요.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라는 표시를 많이 해줘요. 클래스가 뭐를 임플리먼트했다. 그 자바에서 쓰죠. 근데 고는 그냥 메서드가 하나밖에 없는 인터페이스 엄청 많이 써요. 그냥 안에 있는 것만 같으면 그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은 하나 있으면 제일 매칭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거는 요새 언어가 가지는 거예요. 고가 현대적인 부분 하나 나왔어요. 이 부분은 현대적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read란 메서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 이런 인터페이스는 read라고 쓰면 돼요. 간단하죠? ER 붙이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생긴 거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냥 read 하나 있는 건 reader다. 끝.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재밌는 게요. 얘네들 미리 정해놓은 게 좀 몇 가지 있어요. read는, write는, flash는, string은 이런 식으로 쓰여 라는 걸 미리 정해놨어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다른 식으로 쓰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money가 있어요. money 객체가 있는데 이거를 안에 있는 커런시랑 같이 합쳐서 뭐 10달러 그렇게 표현해주고 싶어요. 10달러지 말자 4달러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to string 이렇게 많이 쓰거나 다른 언어는 as string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그냥 money string 하면은 안에 커런시가 USD 들어있고 어마운트가 뭐 4 들어있으면 4달러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는 왜 이거 스트링 이거 뭐 당연히 우리 생각하면 to string 쓸 것 같은데 그냥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하면서 좀 코드 많이 보고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름은 카멜 케이스로 만들어요. 이렇게 표시 많이 해요. 카멜 케이스 자체를 그냥 카멜 띄고 케이스인데 합쳐서 이렇게 해서 여기 대문자 딱 붙여서 단어 사이를 대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모양이 마치 이렇게 낙타 혹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카멜 케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앞을 패키지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맨 앞을 대문자로 써요. 그래서 이렇게 카멜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이건 대문자로 시작하는 카멜 케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어퍼 카멜 케이스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파스칼 케이스라고 많이 불러요. 파스칼에서 이런 이름을 쓰기 때문에요. 참고로 다른 언어들 뭐 루비나 파이썬이나 요새 뭐 다른 언어들은 이 이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 표기법을 이런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 대문자로 다 엮어서
대문자인데 언더스코어 붙이는 거. 요거는 스크리밍 네,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불러요. 이건 그냥 여달이었고요. 그다음에 HTML, CSS에서는 하이픈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케밥 케이스라고 해요. 케밥은 뭐 꼬치 같은 거였나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요. 리스프에서 많이 써서 마찬가지로 아까 하스케일 케이스처럼 리스프 케이스라고 많이 해요. 그다음에 뭐 C 언어의 상징이자 뭐 사실 C 언어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뭔가 이렇게 공대생의 상징과도 같은 세미콜론이 있잖아요. 세미콜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동으로 넣어줘요. 컴파일할 때 맨 끝에 그냥 세미콜론 막 자기가 붙여줘요. 필요하면. 그래서 우리 세미콜론 안 쓰는 게 기본이에요. 대신에 이런 코드 이렇게 쓰죠? 그러면 막 끝에 이렇게 세미콜론 받아라! 받으면 딱 이렇게 돼요. 망하죠, 그러면. 이것만 좀 주의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제어구조가 있어야 뭘 하죠? if문, 뭐 for문, 뭐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if문은 그냥 이렇게 써요. 뭐 다 아시죠? 바로 없고, 그 다음에 한 줄이든 몇 줄이든 무조건 중괄호. 이것 때문에 버그 엄청 많이 생기고 특히 보안 버그가 너무 많아서 한 줄이어도 무조건 써라 이거고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초기화를 해서 그 다음에 이걸 딱 비교를 하는데, 야 이거 스위프트나 막 이런 애들이 하고 야 코드를 막 이 두 줄 막 가야 되는 거 막 한 줄로 줄여준다라고 하는데 이게 눈에 안 보여. 이거 누가 써 이거. 진짜 너무 구려요. 그냥 밑을 줄여달라고 밑을. 예. 그래서 실제로는 대부분 많이 쓰는 거는요 이 형태를 많이 써요. 실제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받은 다음에 느리면은 뭐 나오고, 실제로 정상적으로 리소스를 쓰는 거 여기 밑에 오고, 그쵸? 그래서 에러가 나면은 그냥 빨리 탈출하는 거예요. 좀 더 길다? 그럼 뭐 에러가 나니까 탈출하고, 아 그래도 이 에러 탈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에러가 나는 부분만 우리가 눈으로 스킵해서 보기 좋죠. 이거 에러가 1이니까 뭐 이건 에러 처리하겠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디가 중요한지 여기만 딱 이렇게 눈으로 보겠죠. 이것만 읽으면 되죠. 나머지는 에러 처리일 테니까요. 보나마나. 그리고 이 첫 줄만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더 눈에 띄게 하고 싶으면요 긴 줄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딱 주관식처럼 맨 앞에 있는 것만 보이잖아요. 눈에 확 들어오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if문 써가지고 일찍 탈출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가드 클로즈, 가드 클로즈라고 하거든요. 이건 이제 보호자리라고 많이 번역하는데, 마틴 파울러가 쓴 그 리팩토링이라는 책에 있어요. 보시면은 돼요. 굉장히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코드를 보기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분기가 실제로 로직 분기가 되는 경우에는 이걸 쓰진 않겠지만 대부분 우리 에러 보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면은 에러 할 때 어떻게 하냐. 우리 알겠지만 이거 점점 이퀄하면은 선언하면서 할당해 주잖아요. 에러 여기 써 있는데 여기 또요. 뭐야 이거 재선언인가? 에러는 하는데요. 알아서 얘가 이거 처음은 없으니까 해주고, 여기는 B를 하기 위해서 썼구나 얘를. 에러는 그냥 재할당하자 이렇게 알아서 해줘요. 좀 주의할 게 이렇게 리턴할 때 이름 잡을 수 있거든요. 리턴 변수. 이렇게 하면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에러 받았어요. 근데 밑에서 이렇게 또 써주죠? 그럼 요게 나가길 좀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거 헷갈리잖아, 이거 뭔데 막 하면서 이런 에러네요.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뭐 다르게 해주고 싶으시면 리턴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을 쓰든지 로직을 따로 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식으로 해야 되니까. 리턴 ERR 하면 어떻게 네? 리턴 ERR이라고 명시해주면 리턴 ER 아니 여기는 이제 앞에를 nil하고 요건 에러 하나 주니까 그쵸. 그렇게 하거나 다른 식으로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주의를 해줘야 돼요. 이런 거 처리하실 때는. 그다음에 이제 if, else, if 뭐 그런 거 막 연달아서 막 될 때 제일 유용한 게 우리 스위치잖아요. 뭐 모양 이거예요. C랑 다르게 이제 브레이크 필요 없죠. 그냥 하면 돼요. 어차피 C에서 스위치 쓰면 맨날 브레이크 막 쓰니까 내가 무슨 삽질을 하고 있는 거지 뭐 그런 상황 되니까요. 근데 이 코드는 지금 중복이 있잖아요. 여기. 근데 C에서는 요거 만약에 C 같은 거라면은 C는 아니니까 저희 콜은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에요. 브레이크 걸면은 얘네 두 개 하나다 하면 되는데 우린 브레이크 없으니까 뭐야 이거 제대로 못 쓰겠네 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콤마 쓰면 엄청 짧아져요. 폴스는 안 써요. 폴스루라는 게 있어서 브레이크를 생각하는 거. 근데 그거 쓰지 마세요. 쓸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로직이 있을 때 쓰는 건데요. 그런 코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면 내가 뭔가 잘못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이 스위치 안에서 그렇게 복잡한 거를 하려고 하면 스위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코드가 깔끔하게 떨어지질 않아요. 처음부터. 내가 뭔가 펑션을 빼야 되거나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썼을 가능성이 커요. 또는 요새라면 스위치 안 쓰죠. 사실은 복잡한 거 들어가야 되면 다형성 따르잖아요. 다형성. 네. 뭐 그런 거 하죠. 그리고 뭐 스위치는 그냥 케이스에다가 조건문 넣어도 돼요. 이렇게 넣으면 돼요. 뭐 if, else, if 막 그런 거 반복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서 이거 쓰면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이런 상황이 안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복잡한 거를 안 짜는 게 베스트죠. 그리고 반복문이 하나 남았어요. 여기 그 제어 구조에서는 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 시간에